한국 여자 농구 하면 이분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분을 뭐 한국 그 여자 농구의 전설. 네. 이분에 대한 그 닉네임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특급 센터, 명센터, 네.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셨는데 오늘은 그런 이름보다도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그 이름으로 나오신 정은순 집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얼른 앉아야 되죠? 빨리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야, 와. 아니 이렇게 뭐 TV 화면을 통해서만 운동하시던 모습 뵙고 요즘은 또 뭐 해설로도 네. 만나요. 그런데 맞아요. 실물로 뵈니까 미인이시다. 아니, 정말 미인이세요. 그죠? 운동하실 때는 사실 메이크업 안 하시니까. 근데 오늘 스튜디오에서 딱 뵈니까 미인이신데?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여기 와서 얼굴이 바뀌었어요. 이게 좀 하고 나니까 좀 달라지네요. 제가 메이크업 전을 봤거든요.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예쁘셨습니다. 아니 늘 이렇게 TV도 뭐 지금 해설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가끔 뭐 다른 방송에도 나갈 때하고 여기 확실히 CBS 올 때하고는 제 마음가짐이 달라요. 네. 오늘 새벽부터 눈이 떠서 이렇게 나올 때 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기쁘게 설레는 마음으로 CBS를 오게 됐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좀 긴장이 더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내 전문 네, 분야를 네, 할 맞아요. 때보다는. 네. 근데 사실 저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정아 씨도. 네. 집사님 딱 걸어오시는데 왠지 더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어떻겠어요? 남자인데. 혹시 신장이 어떻게 되시죠? 186이고요. 제 앞에서는 대한민국 어느 분도 제 앞에서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제 앞에서는 키 얘기 전부 안 다 하죠. 작아 보이세요. 겸손해지죠. 그렇죠. 겸손해지죠. 네. 아니, 가족분들은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아빠가 네. 180이시고요. 네. 엄마도 165세요. 오. 제가 일남 3녀 중 셋째 딸인데 네네. 언니들이 65고 네. 제 남동생이 90 정도 돼요. 아, 남동생이시구나. 네. 그러니까 유전자가 큰 집안이긴 해요. 네. 근데 제가 운동을 해서 좀 여자로서는 더 큰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이제 이렇게 부모님한테 형제들은 그런데 결혼하셨잖아요. 네. 남편이 저만한 키만 해도 너무 작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남편분의 키가. 지금 같아서는 키 안 보고 남편을 골랐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같은 네. 나이. 네네. 그 젊었을 때는 뭐 이게 나보다 커야 된다는 생각이 아하.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좀 그게 있잖아요. 있었는지 한 명이 크니까 한 명은 작아도 되는데 그래서 네. 저보다 우리 애 아빠가 저보다 커요. 아, 그러면 네. 190 정도 돼요. 네. 이야, 그럼 혹시 남편분도 농구를. 아니요, 유도를 잠깐 했었어요. 이야. 두 분 다 그러시구나. 운동을 하셨어서. 아니, 그러면은 네. 두 분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또 이거.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저희 딸은 180, 네. 180이라면 또 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고등학교 2학년 요번에 올라갔고요. 네. 이야, 크구나. 네, 그리고 확실히. 180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올라갔으니까 고1에서 이제 고1로 올라간 건데 네. 180이 네. 되는 네. 거잖아요. 이야, 정말 엄청 대단한 유전자가 네, 다릅니다. 집안이세요. 네.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까 저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활동하셨던 것들 이야기 좀 해주세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농구 코트장의 해설자로서 계속 있다가 네. 은퇴하고요. 그러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농구장에 계속 나와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네. 그것도 하느님의 뜻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선택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15년째 하면서 그게 제 네. 주업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KBSN 해설자로 지금 그렇죠. 6년째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바쁘시겠어요. 아니 겨울이 특히 농구의 그렇죠. 네, 맞아요. 계절이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쁘시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반가운 또 저희들이 장면을 봤어요. 아주 특별한 경기를 네. 펼치셨는데 여자 올스타전에 네. 선수로 또 네. 지역 뛰셨는데 오랜만에 옛 동료들 만나서 경기장에서 네. 네, 뛰니까 너무 좋죠. 어떠셨어요, 기분이? 5대5는 이제 5대5 풀코트로는 경기를 못 뛰고요. 이제 네네. 하프코트로 3대3을 했어요. 네. 네네.
근데 그때 그 시절 같이 했던 친구들하고 코트장에 모이면 네. 뭐 더할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더할 나위 없이 몸은 둔해도 마음은 옛날로 돌아가서 너무 네. 행복한 하루를 그래도 점수 보냈습니다. 그날 제일 많이 넣으시지 않았어요? 아니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아니, 왜 일부러 볼을 안 줬나? 공을? 아니요, 많이 던졌는데요. 네. 이게 짧더라고요, 슛이. 네. 작전 실패했어요. 제가 그 올스타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가서 첫날 운동을 하면 그게 네. 어느 정도 먹히거든요. 네. 근데 그 한 3, 4일 전에 전주원 코치하고 네. 스포츠, 살짝 연습을 했구나. 아니, 스포츠 TV에 나갈 분량을 아. 찍느라고 1대1을 했더니 몸이 막 알이 배기면서 그 3, 4일 지나니까 그때 제가 최악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랬구나. 작전 실패로. 그 작전 팬들한테 실패네요. 아우,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서 다시 하자고 하고 싶어요. 근데 아마 그 코트 위에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팬들한테는 정말 아니, 행복한 너무 시간이었을 많이 거예요. 그 골을 넣었으면 그것도 좋아했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던 정은순 선수가 골을 한 골도 못 넣었으니까 그게 저희들에겐 더 기쁨이에요. 새해 선물이에요. 좀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 네. 아니 저희 오늘 또 본격적인 네. 토크에 앞서서 네. 선수 시절의 정은순 집사님의 활약상 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제가 네.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또 뒷조사 전문이라서 네. 이름 정은순 1971년생으로 중학생 시절 최연소 청소년 국가대표에 발탁돼서 예사롭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며 고등학생 시절에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삼성생명에 입단을 하고 그의 공동 신인 왕을 수상했는데요. 신인 왕을 시작으로 7년 연속 농구 대잔치에서 베스트 5 선정됐고요. 1994년엔 정규 시즌에서 팀이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례를 깨고 MVP를 수상하셨어요. 네. 이런 일은 사실 정말 없잖아요. 어허, 야, 팀이 우승을 해야 놀라운 건데. 그 안에서 MVP를 타는데 이후에 1999년 한국 여자농구연맹 사상 첫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이야. 또 국내뿐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국가대표 시절에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또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크게 활약을 하면서 금메달 두 번이나 획득을 이야, 하셨고요. 그렇죠. 기억나요. 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주장으로 선임되어서 후배들을 이끌고 올림픽 4강 신화를 또 대단했죠, 만들어내는 앞장을 그것도. 섰습니다. 네. 아, 저희가 요약한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아, 요약한 정도가. 아주 요약하느라 네. 힘들었는데 네. 이 정도예요. 이야. 이게 다 말하려면 사실 밤을 새도 모자란데 이런 기록을 다시 이렇게 되새기실 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왠지 벅차오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건 결과적인 것만 지금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렇죠, 딱 그렇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 과정 속에서는 뭐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셨던 믿음으로 네. 이렇게 네. 이겨냈던 그 순간들이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요. 또 저희는 모르는 그럼. 우리 집사님이 알고 네. 있는 그런 지금 것들이 간단하게 소개한 것만 이렇게 봐도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렇죠. 쓰신 건데 네. 우리나라의 농구에 대해서 그러나 본인이 얘기한 대로 그 안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특히 이제 어릴 적에 그렇게 농구를 처음 시작해서 또는 이제 뭐 선수로 좀 어느 정도 발탁될 때까지 나름대로 숨은 노력들을 참 많이 했을 텐데, 우린 그걸 모르니까. 모르죠. 처음부터 농구를 네. 저 사람은 잘했나?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보통 사람들은 하겠지만 그건 아닐 텐데,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연습도 또 노력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제가 너무 약하다 보기에는 이렇게 건장한 청년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내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서 항상 이렇게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하고 무언가를 투자를 해야 제가 인정받고 잘할 수 있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갖고 남들 잘 때 체육관 찾아서 운동하고 그리고 또 명절 같을 때 남들 쉴 때도 될 수 있으면 체육관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서 몸이 힘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앉아 있기라도 하면 그 공간에서 앉아 있기라도 하면 그 농구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그 체육관에 항상 좀
맨 끝까지 있고 맨 처음에 나가고 그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좋은 말로 말하면 약간 그런 프로 의식이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네. 그런 분이고 조금 세상 말로 말하면 독했네. 아, 네. 그래서 어린애가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셨는데. 저 운동 은퇴하고 한증막을 갔는데 거기 이렇게 막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저 독한 선수. 이게 말을 들었어요. 정말요? 근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근데 저는 네. 그때 조금 나 이렇게 독하지 않은데 그렇게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책임감이 강했던 거지. 그렇죠. 네. 사실 어린 위축이 나이에 돼갖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리고 하셨어요. 이렇게 20살 넘어서 실업팀이나 프로에서 뛸 때도 제가 좀 악착같이 하고 승부욕이 강해갖고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더니 네. 그 보여진 것만 보고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운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악착 같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니 제가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는데 어릴 적에 이렇게 그 코트장에 아무도 없을 때 나가서 불을 딱 켜고 정훈 선수가 딱 네. 서면 뭐 이렇게 쥐들이 뭐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런 불을 얘기. 탁 올리면 네. 쥐떼들이 어떡해 이게 코트장을 이야. 비켜주는 거예요. 그 동화책에 네네. 무슨 네네. 신데렐라처럼 네네. 이게 쥐들이 그냥 딱 이렇게 해주면 그때 보고 놀라면서도 그 저만 느끼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있어요. 좀 남다르고 내가 열심히 그렇지. 하고 자부심 그 속에서 생기는 자부심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렇게 딱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에. 대선수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지. 아니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그냥 천상 농구 선수, 네, 천상 네, 운동 선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처음 농구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좀 궁금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 끝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학교 다닐 때 특별활동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특별활동 시간에 농구를 해야 되는데 전부 안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앉은 사람들 일어나 이렇게 해갖고 너 키 큰 사람들. 네. 일어나 이렇게 특별하게 크지도 않았는데 큰 사람이 너 일어나서 농구하자 그래서 나갔어요. 네. 나갔더니 농구 전문 학교 마침 코치랑 선수들이 이렇게 그 농구장을 지나가면서 네. 제 이렇게 비율이 네. 괜찮다, 클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봤는지 저를 이렇게 치마를 입고 했는데 거기다 옷핀을 이렇게 딱 꽂으면서 오. 바지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드리블 자세랑 이런 거 가르쳐주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너 농구 해볼 생각 없어서 아무 대답 안 하고 그냥 갔더니 주일날에 저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갖고 네. 농구를 한번 해보자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좋았는데 엄마가 힘드니까 얘는 그런 거 못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쫓아가서 이제 농구 코트장에 네. 가기 시작한 거죠. 오. 그렇게 해갖고 딱 3학년 겨울방학 때 갔는데 선배들 제가 하는 일은 농구가 아니라 주전자 들고 네네. 물 떠오르고 이렇게 청소 마대 걸레질하고 이런 거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농구공 갖고 놀 시간에 이게 던져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안 돼요. 네. 조금 가르쳐 주는 대로 해보고 근데 점점점 거리가 늘어났는데 자유투에서만 못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투 하나만 넣고 내가 간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나가고 하루 안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네. 그걸 딱 넣고 나니까 성공하고 나니까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내가 넣었으니까 언니들처럼 상대가 있는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면서 또 다른 목표를 갖고 또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때 자유투 성공 못했으면 그렇지. 저희가 그렇죠. 못 뺏는 거 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방과 후 아니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 체육 같이 하다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다라고 네. 느끼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시합 나가고 나서 첫 시합 나가고 나서는 이제 내가 네. 선수구나. 또 지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제가 저를 처음 알은 거죠. 네, 네. 승부욕이 있는지도 몰랐고. 네. 그래서 그 승부욕이 강하고 이겨야 되겠다는 그 재미로 제가 계속 이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선수가 된 거예요. 네네.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다가 중학교를 거쳐서 대단한 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요. 국가대표. 국가대표로. 네. 그때 그 최연소였나요? 네. 최연소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게 되셨는데 사실 이제
그 국가대표가 됐지만 국가대표들이 있는 곳에 가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맞죠. 얼마나 어린 마음에 부담이 됐을까. 맞죠. 저는 대표 선수가 돼서 사실 좋았어요. 네. 좋아하고 연습도 하고 언니들하고 선수촌 들어가고 좋았는데 사실 언니들이 굉장히 잘해주죠. 나이 차이가 뭐 5, 6살 차이 나고 언니들은 실업팀 20살 넘고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애기처럼 돌봐주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만족도는 나도 좀 한다고 온 사람인데 그렇지. 한다고 왔는데 농구 게임은 뛰지도 못하고 거기 역시 말단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내심 속이 많이 상했나 봐요. 네네, 그래갖고 네. 그걸 참고 이렇게 견디다가 조금 갑상선이라는 걸 걸려갖고 88 올림픽 한 달 반 정도 남겨놓고 네. 나왔어요, 제가. 네. 그때가 그럼 고등학교 학생 1학년. 때 네. 국가대표가 됐는데 네네. 뭐 되면 정말 다들 너 이제 국가대표 됐으니까 너 정말 최고로 잘 된 거야. 근데 막상 본인에게는 그 부담감.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고1이면 아직 애기죠.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올림픽에 나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대표 선수가 얼마만큼 대단한 거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난 농구가 좋으니까 농구를 잘하는 선배들하고 대등하게 하고 싶은 거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속상했구나. 네, 그 올림픽 안 나가는 것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그때는 기쁨이었어요. 선수촌 나가서 내 친구들하고 같이 떡볶이 농구를 할 수, 그냥 편하게 뭔가, 편하게 농구를 할 수 있다는 그게, 이거 걸려서 나 나가니까 정말 다행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제 안 됐다, 나가서 어떡하니, 근데. 올림픽이 얼마나 큰 건데. 근데 나는 너무 좋아서 짐도 안 싸갖고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짐 갖고 가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 네, 선수가 그렇죠. 그 이제 마음의 스트레스가 네. 부담이 많았던 거죠. 잘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죠. 예, 어린 선수를 또 등용할 수 없고 자꾸 후보 선수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자꾸 시키다 보니까 힘들었겠죠. 아니 근데 사실 어느 선수든 다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 원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네네. 그럼 집사님한테 너무 힘든 자리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말에 외출이라는 걸 나가서 외박을 하고 주일에 이렇게 다시 선수촌에 들어올 네. 때 엄마가 맨날 저희 집이 인천이었는데 지하철 타고 석계역까지 데려다 선수촌 그 정문 앞에 네. 가서 그때 감독이셨던 신동파 감독님하고 이렇게 터치를 했어요. 저를 이렇게. 나는 안 간다. 선생님은 끌고 들어가고. 한쪽은 엄마 손 잡고 한쪽은 얘 잡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가고 그렇게 매주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정말 그 소녀 어린 딸.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이렇게 아빠라고 해도 그 딸을 또 이렇게 뭐 선수촌에 들어가게 하는 거 좋기도 하지만 떼어놓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마음이 그러니까 그랬을 또 것 같아요. 싫다니까. 좋다 그러면 다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니까. 근데 싫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마음을 안 좋게 했죠,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은 갑상선이라는 게 좀 그래도 좀 흔한 질병이긴 맞아요. 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맞아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더군다나 고등학생한테 갑상선이 그렇죠. 생기기에는 쉽지 않아서 제가 생겼을 때 운동선수로서는 치명적으로 선수 생활을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스카우트 제의가 엄청 많이 들어올 때인데 갑상선 걸렸단 말 듣고 다 쟤는 끝났다 이렇게 해갖고 다 접었었어요. 근데 삼성에서 저를 숙소에다 데려다 놓고 1년 6개월 동안 계속 치료를 해주고 해서 다시 고3 때 재기할 수 있었죠. 그랬구나. 사실 이게 질병으로 인해서 내 몸이 약해졌다는 걸 또 본인이 알다 보면 운동하는 시간도 그만큼 없었을 거고 네.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럴 시간에 내가 계속했던 운동을 그만두면 뭔가 공허한 시간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네. 때 왠지 내 몸 회복 네. 그리고 또 마음적인 회복 위해서 절로 왠지 주님을 찾고 기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참 저는 제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돌아보면 제 주위에는 항상 크리스찬 뿐이었고 제가 주님한테 선택을 받는 그런 조건들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부터 계속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게끔 주의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네. 삼성에 들어가서도 농구 선수들이 그때는 믿음이 엄청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저절로 그 속에 숙소에 들어감으로써 기도를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항상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지낼 수밖에 없는 다행이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돌아보면 언제 처음 교회 갔던 기억이 나세요? 여름 성경학교 저희 초등학교 때? 네, 어. 제가 우리 작은 언니, 큰 언니가 둘이 있는데 큰 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언니가 근데 교회 갔다 오면 맛있는 걸 항상 이렇게 들고 오니까 간식 주잖아요. 네, 나도 쫓아가서 그거 맛있는 거 좀 네. 받아 네. 먹으려고 갔던 게 처음 갔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네, 그렇게 해서 교회 첫 발을 네. 내디뎠고. 근데 사실 농구가 팀워크이잖아요. 맞아요. 팀 경기라서. 근데 그 안에서 이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진 않으셨고 그럼 주변에 맞아요. 이렇게 좀 많이 있으셨어요? 맞아요. 대표팀에 들어가면 대표팀에 들어간 대로 믿음이 좋은 선배들이 저를 끌어줬고요. 네. 팀에 삼성이 오면 삼성이 온 대로 믿음이 좋은 선배들이 저를 끌어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직적으로 뭘 하나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농구라는 그렇죠. 스포츠라서 어떤 한 명이 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선배들도 믿음이 안 좋은 말단 그 어린 후배들을 믿음으로부터 끌어주는. 키워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대표팀에 들어가면 뭐 조문주 선배라든가 팀이 오면 뭐 최경희 성경화 선배라든가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야. 또 선수촌에 들어가면 수요일마다 또 예배를 드리는 날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가고 또 근데 그게 대표팀에서 더 믿음이 더 커졌던 게 항상 모여서 운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그리고 시합하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기도하고 그게 일상생활이었어요. 네. 북경 아시안 게임 가서도 저희가 항상 믿음이 없는 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까지 마지막엔 전도를 해갖고 전부 다 12명이 믿음을 갖고 북경에 도착해서 맨날 기도하고 물론 그 덕에 제가 대표 기도를 많이 해갖고 어리니까 그때도 막내 정도 되지 네. 않았어요? 그때가 어리니까 베이징 20살 때 올림픽 때, 네, 아시안 20살 게임 때. 네, 20살. 네. 그럼 언니들이 이제 같이 예배하면서 너 기도해라고 네, 막내한테 네, 그렇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언니들 저 시키려고 했던 그 핑계인데 기도를 잘 못하니까 네. 너 기도는 너무 순수해서 우리들 기도보다 하느님이 너무 잘 들어주실 거니까 네, 네. 너를 시키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지금 마음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칭찬이니까 좋아서 또 싫지만 좋아서 맨날 이렇게 했었는데 뭐 되게 유치했어요. 그냥 뭐 오늘 뭐 일본하고 한다 그러면 뭐 저 선수들 슛은요 다 빗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언니들 슛은 삐뚤어져도 다 들어가게끔 해주시고 뒤로 던져도 앞으로 스포하게 삐뚤어져도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저희 언니들이 힘들어서 못 뛰면 저쪽 아프게 또 해주시고요. 막 이렇게 갑자기 넘어지게 해주시고. 그래갖고 그 언니들이 기도 듣다가 막 픽픽 깍깍대고 웃고 그렇지. 귀엽죠? 또 웃으면 또 좀 위축되잖아요. 아, 내가 또 뭘 또 잘못했나 보다 싶어갖고 나 다음엔 안 한다 그래야지 막 그렇게 했는데 맨날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한 대회를 금메달을 따고 마무리할 때 또 해주셨죠. 야. 그 돌아보면 그렇게 유치한 것 같지만 그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시고. 그렇죠. 저는 그때 식스맨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정아 선배나 조문주 선배가 체력적으로 좀 힘들 때 네. 제가 나가서 그 자리를 메꿔주는 위치였는데 그 흐름을 깨지 말아야 되고 그 잠깐 1, 2분 사이에 스코어가 확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럼 경기에 중간중간 투입이 되셔서? 네. 뭐 길게는 5분, 짧게는 뭐 2, 3분 이렇게 뛰는 건데 네. 그때 나가서 제가 중거리 슛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 사이드 각도 없는 그게 네. 내 슛을 내 기도로가 통한 것 같아요. 정말 각도도 없고
뒤로 분명히 그 백보드 사이드에서 뒤로 갔는데 그게 앞으로 휘어서 그게 다시 들어갈 각이 아닌데 쑥 들어간 거예요. 아니 선수들은 왜 이렇게 알죠. 농구를 딱 던지면 이게 들어가는 각도가 있잖아요. 근데 딱 던지는 순간 공을 가진 순간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공을 딱 받았는데 분명히 찬스가 나서 던지게 되는데 부들부들 이렇게 막 떨리는 다리도 휘두르고 긴장되죠. 다리도 흔들리고 그런 상태에 던진 슛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삐뚤어 갔는데 던지면서 쥐야 그러고 외쳤더니 그게 그냥 들어가 쑥 들어갔어요. 네, 제가 제일 놀랬죠. 다른 사람들은 환호하고 본인이 놀래고 주요 소리를 얼마나 하셨어요? 얼마나 크게? 근데 마음속으로 아니야 이제 겉으로 마음속으로는 더 크게 했을 테지만 겉으로는 크게 안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입으로 정말 저는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지른 거죠. 제가 슛 쏘고 이건 안 들어갔다 생각하면 쥐야 부르고 리바운드를 막 뛰어 들어갔는데 그게 들어간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 반대쪽으로 막 뛰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딱 들어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듯 우리 정은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제 자기가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이제 국제대회도 그런 게 많이 있었지만 국내 대회도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국내 대회도 뭐 기억나는 간증들 참 많으실 텐데. 네, 국내 대회에서는 문주 언니 믿음을 주도했던 조문주 선수가 국민은행이고 저는 삼성이고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문주 언니가 가장 믿음이 절실하고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구는 비슷하게 하지만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더 사랑을 베푸실 거라는 그걸 알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가고 이렇게 경쟁이 붙었는데 챔피언 결정전에서 국민은행이랑 삼성이랑 붙었는데 글쎄 문주 언니가 유니폼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새기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은수 선수는 알지. 우리는 다 알죠. 우리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삼성 선수들은 그걸 보고 딱 위축이 된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가 믿음이 진 것 같다. 하느님이 저쪽을 더 사랑하겠구나. 이렇게 십자가 달고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한 수 졌다. 막 이렇게 하고 졌어요. 정말 경기를 전력적으로 우리가 더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날 가서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주는 목사님이 오셔서 숙소에 오셔서 예배를 하고 그 얘기를 하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가까이에서 그렇게 지켜주려고 그렇게까지 힘을 빌려서 십자가를 뛰는 내내 너희 곁에 두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의 상대로 느껴서 실력 발휘를 못했냐고 그걸 보고 기도를 하면서 뛰어라. 얼마나 좋냐. 입고 있는 유니폼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더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뛰라고. 또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맞다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또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또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또 실행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우승을 했던 기억이 그게 저런 얘기가 얼마나 참 그 순수한 믿음이고 그 십자가 하나를 보면서 두려워도 하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용기도 내고 그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생각들이거든요. 정말 순수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계속 우리 조문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함께 이렇게 여기 나와서 또 간증을 함께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지만 오늘 함께하지 못했어요. 대신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함께 보시죠. 정말 반가운 저 선배시죠? 은순아 안녕? 잘 지내고 있지? 은순아 90년 북경 아시안게임 때 우리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 버스로 이동했잖아. 우리 그때 그 버스 안에서 감독 선생님, 코치 선생님 다 계시는데도 복음성가 크게 틀어놓고 박수 치면서 따라 불렀던 거 기억하지? 그리고 매일 밤마다 선수가 12명인데 11명 선수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때마다 대표기도는 항상 네가 해줬었고 얘기했어요. 시켰는데도 거부 안 하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만리장성 우리
구경하러 갔을 때 전도용품으로 맞아요. 손수건, 볼펜 등 많이 가져가면서 전도용품. 중국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올라갔잖아. 잡혀갔어요. 그때 유영주랑 나랑 공안원한테 잡혀가지고 정말요? 공안실에 가서 한 1시간 정도 조사받고 나왔거든. 조사까지 그때 사실 속으로는 되게 떨렸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웃으면서 담대하게 가지고 있던 그 볼펜. 전도용품 그분들한테 선물이라고 하면서 다 주고 나왔었어. 그때 생각이 또 나네. 너나 나나 끝까지 정말 예수님 손 놓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한테 많은 상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 농구인들을 믿지 않는 후배 선배 많잖아.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우리의 십자가인 것 같아. 전도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좋은 얼굴로 한번 보자. 샬롬. 야. 아니, 전 지금 보면서 그냥 언니를 넘어서 어디 전도사님이나 네, 아멘 할 뻔했어요. 저 지금. 몇 년 선배세요, 조문주? 6년이요. 6년. 네. 평상시에도 굉장히 가까운 선배죠. 네, 지금 언니가 좀 멀리 있어서 네. 서울에 있을 때처럼 이렇게 보진 못하지만 가끔 놀러 오라고 네. 이렇게 통화하고 그래요. 네. 아니, 딱 저희 영상 편지 네. 딱 보시자마자 뭉클하셨나봐요. 아, 네. 눈물을. 그러니까. 어떤 생각 때문에 좀 뭉클하셨어요? 그때 생각이 나니까. 함께 했던 그 그렇구나. 시절에. 그러니까 농구로 맺어졌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딸들로 믿음으로 기도로 찬송하면서 네. 걸어왔던 세월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네. 동역자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언니가 굉장히 사실은 보니까 좀 이렇게 이끌 것 같아 보니까. 네, 그러네요. 정말, 문주 언니가 없었다면, 우리 그때 11명이라 했잖아요. 네. 네. 한 명이 믿음이 없다가 마지막에 같이 합류를 했어요. 근데 언니가 없었다면 아마 북경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못 땄을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체험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랬구나.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조문주 선수 덕에 신앙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셨어요. 그렇게 믿음이 깊어지면서 우승할 때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그렇죠. 거죠. 그거는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워서 했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올스타전을 나가서 현역 애들이랑 풀코트로 잠깐 뛸 수 있어서 네, 뛰게 뛸 수 있었는데 떨려서 못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가슴이 작고 소심하고 여린데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강하게 독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가. 그건 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 저를 그렇게 쓰셨다는 생각이 또 이번 올스타전 하면서 들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게 전성기의 선수를 보내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네. 뭐 정말 후회 없이 네, 최선을 맞아요. 다하셨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기는 좋은 지도자로 네.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나 감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린이들을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지도하는 네. 어린이 교실을 여는 그런 어찌 보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네, 네. 쪽에서 농구를 계속 이어가셨어요. 네. 왜 그러셨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유모차로 이렇게 동네 아파트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네. 부모님들이 저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서울 선수 네네.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우리 아파트에 살아 너무 좋다고 그렇지, 영광이라고 그렇지. 영광이죠. 너무 반갑다고 막 이렇게 반겨주시면서 그분들이 여기 사시면 저희 애들 좀 여기 계실 동안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해갖고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농구를 맨 처음에 했던 계기가 또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농구를 처음 어릴 알게 때. 했고, 예. 네. 그래서 얘네들도 농구의 맛을 좀 알게 해주고 싶고, 아주 지도라는 걸 한번 아이들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한 게, 아파트 안에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그 목사님인지 몰랐는데 거기 항상 이렇게 앉아서 보고 가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몇 번 이렇게 보고 오더니 여기 교회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했더니 가까우니까 아파트랑 붙어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네, 주일에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관심이 있었구나, 네. 목사님. 네. 그래서 목사님, 저를 교회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고 싶으셔서 네. 그쪽으로 저를 부르셨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제 이름을 건 농구 대회도 열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영광을. 그러면 정운순배 농구대회. 농구대회. 네. 그럼 그 목사님이 제안을 네,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한 4회까지 하다가 제가 이사를 하고. 네. 그래서 너무 아쉬우셨겠다, 네, 거기 계신 그- 분들은. 그럼 했어요. 지금도 아이들은 계속 지도하시는 네, 지도 거죠? 하고 계시고. 정운순 농구. 네, 근데 네. 그게 시작이 되셔서 네, 그때 네, 그 그렇게 일이 해서 시작이 되셔서. 스타트를 했죠. 네. 아니, 우리 집사님 이 자리를 통해서 여자 농구가 다시 인기 끌고 또 전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또 선배로서 좀 보탬이 되는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선수들이 개인적으로는 기술들이 저희 선배 오비 선수들보다 뛰어난 점이 사실 많다고 생각해요. 항상 네. 보면 개인기도 좋고 한데 조직적인 플레이를 하는 데서 옛날 선수들보다 뒤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섞이는 부분에서 끈끈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는 그 부분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견디면서 좋아지게 결속력을 만들었는데 네. 지금 선수들이 우리 때처럼 이렇게 본인 한 명의 믿음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누구를 설득해서 같이 가고 같이 이렇게 그거는 좀 좀 안 되고 약한 것 있는 같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사회가 개인 중심 사회로 가다 보니까 농구도 5명이 코트장에서 모여서 뛰긴 하지만 각자로 좀 많이 변했더라고요. 네. 방도 각자 쓰고 그런 부분이 모자른 것 같으니까 우리 하느님 앞에 12명의 선수들이 같이 결성해서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사실은 농구의 기술도 중요하고 다 네. 중요하지만 그 안에 정말 심장과도 맞아요. 같은.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정운순 선수가 다 경험한 내용이고 네. 자기의 고백이니까 후배들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아마 또 후배들 가운데 제2의 정운순 선수처럼 그 정말 믿음의 기둥, 네. 또 믿음의 국가대표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그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는데 또 하나님이 앞으로 더 귀하게 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내가 이렇게 좀 앞으로 내 비전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저희에게 혹시 이런 것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실 게 있으면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하시는 네. 시간 드릴게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은퇴 이후에 또 농구 일을 계속 어떻게든 연결이 돼서 하고 있는데 좀 더 농구로 좀 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도 농구와 가까이 농구로 인해서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생 농구를 떠날 생각은 없으신 거군요. 그렇죠. 네, 그거 없습니다. 저는 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네. 유일한 달란트. 그럼요. 네. 요즘에는 성공한 게 그걸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직업으로 네, 그럼요. 한다는 게 네. 가장 성공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얘기를 어느 책에서 보고 이거 나 아니야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정은수는 감사한 천생 농구. 그렇죠. 네. 성공한 삶. 네.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딱 등식이 성립이 되네요. 맞습니다. 정은수 집사님 오늘 농구 코트 위에서 만났던 처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는데요. 그때 그 느꼈던 뜨거운 마음, 첫사랑, 네. 오래도록 간직하시면서 네. 앞으로의 나아갈 인생 경기에서도 멋지게 승리하시길 저희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어려운 고비가 네. 오는데 신앙인들에게는 내가 주님을 만났던 첫 마음만 떠올려도 맞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네. 많이 이길 수 있다고 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해를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또 주님을 경험했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코트에서가 아닌 이렇게 진솔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우리 집사님 만나 너무 감사했고요. 네. 지금까지도 팬이었지만 앞으로도 쭉 우리 맞습니다. 정은순 집사님의 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